휴일 아침 송원재TV 시작합니다. 국민의힘이 지금의 직무대행체제에서 비대위 체제로 바꾸자라고 하는 가닥은 잡았지만 어떤 방식으로 비대위로 바꿀 것인가를 놓고 당내 의견이 분분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고위원 해체는 어떤 게 맞느냐, 당헌 당규상에. 그 다음에 이제 이준석이 복귀하는 부분, 그 복귀하는 부분이 남아있는데 그걸 어떻게 정리하는 것이 좋으냐. 지금의 권성동 대행이 비대위원장을 지명할 수 있는 것이냐. 지금의 당헌 당규를 놓고 굉장히 많은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당헌 당규가 당대표가 저렇게 윤리위 징계를 받는 6개월의 당원권 정지가 되는 부분은 예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헌 당규에 미비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논란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비대위로 옮겨가야 하는데 이제 어떻게 비대위로 옮겨갈 것이냐. 평소 같으면 최고위 해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을 비대위원장 지명 이런 문제들을 정치적으로 이렇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준석 쪽에서 이걸 법률적으로 문제를 삼고 나올 게 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예상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많은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결론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비대위로 가야 한다. 이미 이제 비대위로 간다라는 건 결정이 된 만큼 윤석열 정부의 안정화를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를 마치고 나면 이번 주 휴가를 마치고 나면 아마 당과 대통령실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발맞춰서 8월 중순까지는 비대위로 가는 부분을 마무리 짓는 것이 좋다. 대통령실도 지금 인원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런 인원도 충원을 해야 하고 또 일부 개편도 해야 하고 이런 부분과 발을 맞추는 것이 좋다. 그 다음 두 번째, 많은 논란들이 있습니다. 최고위원 몇 명이 사퇴를 하면 최고위가 해체되느냐, 권성동이 차기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느냐, 수많은 논란들이 있고 그 논란들에 아주 조심해야 되는 것이 이준석이 정치적으로 법률적으로 반격을 할 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준석은 지금 어제도 대구를 방문한 자리에서 간장 불고기를 먹었다 이러면서 자기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하는데 간장 불고기는 또 안철수와 장제원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사람이 어려워지면, 어려운 상황이 되면 그 사람의 본색이 드러난다라고 하죠. 어려울 때 어떻게 행동하느냐. 이준석이 윤리위 징계를 받고 난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을 보면 이준석의 정치적 역량, 자질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저렇게 경솔하게 행동을 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지난 1년 동안 이준석의 리더십이 정말 그렇게 많은 당원들로부터 배척을 당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 이 정치는 선이 굵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흔히 합니다. 명분이 뚜렷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결국 정치는 머릿수 싸움입니다. 세대결입니다. 이렇게 분명한 자기 입장을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확실하게 반발을 해서 윤리위 결정이 자기가 맞지 않다면 법률적으로 자신이 있다면 경찰 수사에 자신이 있다면 이준석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예 조용히 자숙을 하든지 이런 정치적인 행동을 보여주지 못하고 돌아다니면서 울릉도를 가고 그 섬에 있는 사람들은 영혼이 없다는 등 저렇게 그 섬은 여의도를 이야기하는 건데 저도 여의도에 살고 있는데 여의도에도 정치권에도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다 그렇게 사람 사는 게 섞여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준석의 얕은 경솔한 이런 행동을 보면서 역시 이준석은 어렵구나라는 생각입니다. 아마 이준석은 이번 결정이 되고 나면 상당 기간 이 정치권에서 설 자리가 없을 것이다. 스스로 자업자득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 말씀은 그 정도로 하고요. 다시 돌아오면 많은 논란들이 있는데 이게 법적 다툼도 있을 수 있고 정치적으로 또 이준석 측에서 공격할 수도 있으니까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론은 전국위원회를 열어서 깔끔하게 당헌 당규를 정리하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전국위원회는 한 1000명 정도로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시도당 위원장, 시도지사 모두가 참여하는 그야말로 국민의힘의 국회 같은 것입니다. 당헌 당규를 개정할 수 있는, 재정 개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요. 국민의힘에 관한 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죠. 당헌 당규를 바꿀 수 있으니까. 전국위를 열어서 당헌 당규를 깔끔하게 정리를 하는 것이
뒤에 올 뭐 여러 가지 정치적 법적 다툼을 정말 뭐 명쾌하게 정리하는 것이다 라는 게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전국이 여는 게 뭐 그렇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요즘은 온라인으로 회의를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안철수 국민의당과 합당할 때도 전국위를 열었지 않습니까? 모든 중요한 굵직굵직한 사항은 전국위를 통해서 다 결정이 되는 것인데, 조기 전당대회를 열게 되면 이번 조기 전당대회의 당헌 당규상으로는 이준석의 남은 기간 내년 6월까지만 임기를 채우는 당대표를 뽑아야 하고 내년 6월에 다시 전당대회를 열어야 합니다. 이것도 지금 형편상 맞지 않기 때문에 2024년 총선까지를 책임지는 지도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그걸 위해서도 어차피 당헌 당규를 개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국위는 어떤 형태로든 열려야 하니까 전국위를 차제에 열어서 많은 논란이 되는 부분들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가자라는 겁니다. 최고위원 해체. 지금 김용태와 정미경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을 빼고는 지금 대부분 조수진, 윤영석 모두 사퇴하겠다라고 하는 의사입니다. 조수진은 총사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 제시였지 자신이 사퇴하지 않겠다라는 뜻은 아니었다 이렇게 밝히면서 사퇴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김용태와 정미경을 빼고 모두 사퇴를 하면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고 또 전국위를 통해서 당헌 당규 개정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보강하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권성동이 직무대행인데 비대위원장을 임용할 수 있느냐? 지금 당헌 당규에는 권한대행까지만 임용할 수가 있다. 당대표나 권한대행까지만 비대위원장을 임용할 수 있다. 그러면 뭐 당헌 당규상 따르면 뭐 권성동이가 못하면 이준석이가 해야 된단 말입니까? 이렇게 어처구니 없이 당헌 당규가 미비한 부분, 이런 사태를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정비해서 권성동이 임용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당헌 당규를 정비를 하고, 이게 사실은 권한대행이 임용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유추 해석하면 직무대행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유추 해석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싶은데, 어쨌든 논란이 될 수 있는 것은 다 정리를 하고 가자 이번에 그런 부분들입니다. 최고위원 회의도 과반 이상 사퇴를 하면 최고위원 회의는 해체된다라는 것으로 정리를 하고, 전국위를 통해서 최고위가 해결하지 못하는 모든 문제는 전국위가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최고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고위에서 의결을 하고 나머지는 모두 전국위에 넘기고 전국위에서 당헌 당규 개정 정비를 통해서 이 부분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사퇴를 한다 사퇴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좀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데, 많은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것들은 모두 큰 가닥이 잡혔기 때문에 뭐 별로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정치적 영역에서 비대위로 간다, 최고위원 회의를 해체한다, 이렇게 큰 가닥이 잡혀버리면 절차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는 것들은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최고위원 의견도 듣고 필요하면 의원총회도 열어서 마무리 수습은 뭐 권성동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권성동이 그런 수습들을 해 가야 한다. 그렇게 하는 절차는 다른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이준석 측에서 법적으로 문제를 삼을 수 있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이나 이런 문제를 삼을 수 있기 때문에 깔끔하게 정비하는 것이 맞다. 그러려면 전국위를 필요하면 한두 차례 여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차제에 뭐 잡음 없이 정리하고 가는 것이 맞다라고 보이고요. 이준석 측의 김용태, 정미경도 사퇴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김용태는 또 뭐 방송에 나와서 밀려날지언정 꺾이지는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반발을 하고 있는데 찻잔 속의 태풍이다라고 보입니다. 이준석은 지금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고 비대위 체제 조기 전당대회로 가게 되면 이준석은 상당 기간 정치적으로 설 자리를 잃어버린다. 지금 하는 행동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의미, 정치적인 호소력도 완전히 잃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 대목입니다. 이제 남은 문제는 비대위원장을 누구로 할 것이냐. 조기 전당대회는 9월 말 10월에 열 수 있느냐. 비대위원장은 조기 전당대회, 하루라도 빨리 전당대회를 여는 것이 필요하고 그 전당대회 관리, 이 부분에 치중을 한다라고 보면 당 내에서 다선 의원을 중심으로 맡는 것이 적절하지 않느냐. 뭐 정진석도 있고 정우택도 있고 뭐 있습니다. 지금 서병수 의원 이렇게 해가지고 5선 의원들인데 서병수 의원은 전국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꼭 뭐 다선이라고 해서 5선이 해야 될 그런 것은 아니고요. 4, 5선 중에서 적절한 사람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지금 외부 인사가 다시 또 들어오게 되면 기간이 더 복잡해지고 더 늘어나고 그 권한은 어디까지 할 것이냐 이렇게 또 많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당내 인사가 적합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고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조기 전당대회 9월 말이나 10월 빠를수록 좋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휴가 기간이 지나고 나면 아마 대대적인 쇄신을 들고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국민의힘 부분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 대통령실도 일단 충원이 필요합니다. 뭐 사람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400명 정도 수준으로는. 다른 정권과 비교하면 절반, 뭐 턱없이 모자라는 수준이기 때문에 사람을 먼저 또 채워야 하고요. 또 일하는 운영 방식도 좀 많이 달라져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사실은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일부 홍보 쪽의 수석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바꿀 건지 아니면 그대로 가져가면서 업무 행태를 개선을 하고 충원을 하는 이런 선에서 쇄신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국민의힘이 이제 비대위로 옮기는 부분은 결정을 짓고 세부적인 법적인 정비, 당헌 당규 정비, 세부적인 절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에 들어갔다. 많은 논란들, 뭐 당연히 논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논란들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방법은 전국위를 여는 방법이 가장 깔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권성동 대행도 대통령실과 자주 협의를 하면서 이제 비대위로 가고 비대위원장을 선임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국민의힘이 제자리를 찾기 위해서 정상화를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다. 구체적인 결실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